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건 사람들은 왜 집단 동질성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 집단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고 우리와 적대하는 집단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편향이죠.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최근 저에게 방문해 주셨던 분들 중에 지금의 인터넷 혐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의 시대는 기술적 발전에 비해 도덕성이라든지 영성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사람들은 늘 공격적이고 싸우기 바쁘다. 남녀 갈등은 이제 커뮤니티의 주 소재가 되었고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저도 트래픽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유튜버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과 혐오가 얼마나 조회수를 보장하는 소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단순한 혐오의 시대라고 판단하는 건 아주 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지금의 시대는, 특히 대한민국은 현실이 안전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혐오를 굳이 찾아서 보는 시대예요. 우리가 현실에선 쉽게 겪기 어려운 사건들을 굳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읽어보고 거기에 감정을 쏟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혐오의 시대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 소속감이 부재된 외로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마치 우리가 자주 하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맵팩을 키고 플레이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었던 어떤 직업의 특징,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세상의 소식들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마치 이미 엔딩을 본 게임처럼 극한의 자유가 주어진 세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탐험하고 모험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서 소속감의 부재를 말씀드렸죠.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늘어났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과 현실에서 교류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을 충족시켜주는 곳이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의 1차적 기능은 나쁘게 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 역시 어그로, 어떤 목적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자극적인 글들을 퍼와서 올려야지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 어떤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에 따라서 커뮤니티 전체의 성향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보통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게시물들은 특정 인물이나 혹은 단체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로 있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해당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활동하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보고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세상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와 반대되는 성향을 띠는 어떤 단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같이 욕해줘, 이런 특성을 지닌 게시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을 비판하고 거기에 동조함으로써 동질감과 소속감을 얻으려 합니다. 집단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내가 어떤 집단을 까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의견에 동조해줘. 마치 내 편이 생겼다는 기분이 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와 같은 성향을 띠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니까 나의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에 상관없이 동조해주고 함께 욕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집단 안에 소속된 인간들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세상을 보면 아마 이야기가 좀 더 편해질 거예요.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커뮤니티에 빠지게 되고 보는 뒤도 모르게 소모가 주는 도파민에 취하게 되는 이유도 어떤 대상을 혐오하고 공격함으로써 저렇게 살고 있는 인간들보단 내가 더 우월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내적인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속감과 더불어 내면적인 만족감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건 사람들은 왜 집단 동질성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 집단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고 우리와 적대하는 집단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편향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한국인이 중고나라에서 짭퉁을 파다 걸렸어요. 그럼 한국인이 사기쳤네, 역시 한국인은 다 사기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뭐야? 쟤 노는 동 반지하 20대 개백수 M생이네? 어라? 팔에 이레지미도 있어? 으휴, 그렇지 뭐. 저런 놈이 사기치는 거야. 이렇게 나이, 성별, 지역, 특징을 구분해 새로운 외집단을 만들어 비판합니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직업도 있고 이레지미도 없어. 그러니까 저런 사기꾼과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야. 가 성립되는 건데 만약 외국인이 중고나라에서 짭퉁을 파다 걸렸어요? 으휴, 역시 한국인이 좋겠네.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죠. 한국인은 여러 갈래가 있는 각각 다른 개체로 판단하고 외국인은 그냥 외국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런 외집단 동질성 편향이에요. 특히 극단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커뮤니티로 폐쇄성이 짙기 때문에 이런 오류 역시 더 강해집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 세상은 혐오로 가득 차 있고 인터넷과 커뮤니티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뿐일까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커뮤니티가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옛날부터 세상은 항상 혐오가 만연해 왔고 인간은 그런 불편함과 분노를 에너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와 다른 것들을 배척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세시대에 벌어진 마녀사냥과 백인들이 흑인을 배척하고 노예로 부리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피부색을 가진 자국민마저 노예로 부리던 나라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절은 없었고 그 학살의 규모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국가 간 전면전이 벌어지면 모든 성인 남자는 전부 징집돼서 수십만이 죽어갔으니까요. 지금도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전쟁 중인 나라가 있고 갱단이 공권력보다 강한 나라가 있지만 그 학살의 규모는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혐오의 시대가 아니라 이런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시대에 가깝다는 거죠. 애초에 세상은 단 한 번도 공평하고 평화로운 적이 없었고 인간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라고 하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으니까요. 오히려 너무나 안전하고 지루한 세상이기 때문에 심심함을 느끼고 인터넷 똥통을 뒤지면서 혐오할 거리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누가 병신인지, 누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의 여가잖아요. 저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내 방에서 내 방 침대에서 굳이 사람들의 분노를 찾아보고 그런 소재를 주제로 지금의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결국 모든 게 단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키 180인 남자가 겪는 세상과 160인 남자가 겪는 세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둘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겠죠. 사람들이 어떤 집단끼리의 갈등을 얘기할 때 주변 도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한국인이지만 키, 외모, 자산, 지능, 사회성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다르고 살아가며 체험하는 경험 역시 다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개인을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이 가진 혐오와 징후, 폭력성에 의한 문제들은 지금 시대에 와서 특별하게 심각해진 게 아니라 과거에는 더 심했지만 법과 치안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고 참는 법을 배웠기에 사람들이 혐오의 원인이라고 가리키는 인터넷 세상의 갈등이야말로 어쩌면 인간이 가장 안전하게 광기와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요? 내가 보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충분히 보지 않을 수 있는 게 지금의 갈등이고 지금의 혐오지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들 스스로 그 혐오와 접촉하고 그 대가로 우리는 소속감과 동질감, 즐거움을 얻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크고 작은 이슈와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 욕구에 가깝다는 거죠. 혐오에 빠져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또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사랑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가는 거죠.